자, 안녕하세요.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제 수능 성적이 다 발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정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정시 지원은 수시 지원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 지원은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가지고 대학에다 그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거나 면접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논술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에서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더군다나 수시는 6번의 원서 지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와 그 다음에 6번의 기회, 이게 수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어느 정도 대학에서는 반드시 걸리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내신 성적도 별로 안 좋고 비교과 활동도 뚜렷한 게 없는데 목표대학만 무조건 높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수시에서 실패하는 경우지만, 수시에는 어느 정도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학력 지표대로 해서 원서 지원하게 되어지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정시는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기준점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자, 우리가 그러면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대형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죠. 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들. 전년도에 이 정도 성적대에서 붙었으니까 이 정도 성적되면 붙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 그게 너무나 막연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만을 믿고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또 여러분들의 욕심은 뭐냐면 내 점수대가 만약에 370점이야. 그럼 370점에서 이 정도 대학 갈 수 있어. 거기만 가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1점이나 2점을 조금만 위에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고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정시 지원에서는 상향 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정시 지원이 되게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시 지원은 지원의 횟수가 수시에 비해서 3회고, 그 다음에 정시 지원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에서 직접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컴퓨터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점을 잡고 원서를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고, 그리고 전년도의 20회 자료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는 완전히 다른 입시체제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수능이라고 해서 전년도와 그것을 똑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지원이 참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시 지원을 할 때 어찌됐든 우리가 참고하는 것들은 뭐냐면 각 대형 입시기관의 분석 자료들을 참고하게 되겠죠. 그 자료들이 우리가 믿을 거라고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수시 지원이에요. 첫 번째 수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내 수능 성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최저 기준에 충족이 되어질지에 대한 판단을 하죠. 자, 요번에 이제 국어 시험을 봤는데 어떤 학생이 만약에 84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국어는. 근데 각 기관에서 제시한 게 1등급은 84점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대부분 85점, 86점, 심지어 88점 정도가 1등급이 되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거를 믿고 나는 수능 최저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 라고 판단해서 면접장에 안 가거나 아니면 논술 시험 보러 안 갔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학생의 책임이거든요. 입시기관의 잘못이 아닙니다. 입시기관은 이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처럼 직접 출구조사를 해서 기호 몇 번을 찍었냐, 누구를 찍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한 학생이 나와. 그럼 걔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보고 국어만 하더라도 한 과목에 45문제. 거기서 직접 정답을 풀어본 것도 아니고 집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능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직접 시험지를 구해다가 전문가가 문제를 풀어보고 학생들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였었는지, 또 일반적으로 1등급 학생들이 가장 어려울 만한 문제는 뭔지, 그래서 대략적인 선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믿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정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입시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너무나 믿고 자신의 판단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리 가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1등급의 구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어가 이번에 변별력이 상당히 높고 어려웠다 보니까 입시기관들이 과연 1등급의 기준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리 가형은 비교적 쉬웠다는 거예요. 쉬웠기 때문에 입시기관들이 1등급과 2등급의 기준점은 대부분 다 맞췄어요. 그리고 나머지 3, 4등급이 다 무너진 거죠, 이것도. 자, 다음으로 수리 나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리 나형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1등급은 맞췄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수능 등급표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1등급, 2등급, 3등급 아닙니까? 왜 이걸 우리가 참고로 삼냐면 목적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걸 통해서 내가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는지 수능시험 딱 보고 예상 등급표 받아서 보니까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이 된 것 같아. 그러면 논술시험을 보러 갈까 말까, 논술학원을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이거고, 두 번째 수능시험을 딱 봤더니 내 점수가 몇 점이야. 그럼 이 점수로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말까. 정시에서 만약에 수시에서 지원한 학교보다 정시에서 지원한 갈 수 있는 대학이 높다면 수시에 굳이 논술시험을 보거나 면접시험을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데 2등급과 3등급을 맞춘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리 나형은 전체 64개 항목 중에서 17개를 맞춰서 26.56%, 그 다음에 수리 가형도 26.56%, 그 다음에 국어 영역은 21.88%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들이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지는 수능 등급에 대한 예상도 우리가 어긋나면, 그럼 만약에 이 다음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각 대학별 환산 점수를 제공해서 각 대학별 학과별 합격 가능한 점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그 기관들의 자료들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원서 지원하시게 되었을 때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정보만을 보고 원서 지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지원하시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생각했었던 점수보다 성적대가 높아서 떨어지는 일도 생기고, 또 두 번째는 붙기는 붙었으나 너무 하향 지원해서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이 대학에 왜 다니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재수나 삼수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시 지원을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내 성적대보다 조금이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게 목적인 거죠.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수대보다 표준 점수 5점만 높은 대학을 간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지원하는 대학들보다 5개 단계 위쪽의 대학을 간다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표준 점수 1점 차이로 사실상 대학이 바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원서 지원에서 1점을 위로 쓰느냐 1점을 아래로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대학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정시 원서 지원하시게 되었을 때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입시기관에서 지금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합격 가능 점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략적인 추정치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내 성적을 막 입력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이름을 입력을 하면 입시기관에서 그 정보를 가져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합격 가능한 점수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맞추어 가면서 원서를 쓰는 방식. 다시 말해서 입시기관을 믿고 따라가면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입시기관에서는 대략적인 추정치를 내놓고 여러분들이 성적을 입력하면서 결국 입시기관이 여러분들의 지원 경향과 흐름을 따라가면서 맞춰가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정시 지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한 대로 원서를 쓰는 게 절대로 아니다. 정시 지원과 수시 지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수시는 원서 지원 직전에 대학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논술고사 같은 전형들은 원서 지원 직전에 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써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를 쓰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 같은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전공적 합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 결국 대학이나 학과가 미리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갑자기 못 바꾸죠. 하지만 정시는 경쟁률의 상황을 보고 수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그거를 원서 지원하게 되어지면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된다. 말씀드리는 얘기는 입시기관의 정보를 믿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입시기관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맞는다. 하지만 그건 대략적인 추정치고 경향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분석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하여튼 수능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는 학생들은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성적을 잘 맞았든 못 맞았든 간에 모든 학생들이 그 성적에 대해서 다소 불만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대학 입시는 최종 대학 합격은 성적 받았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지원대학을 결정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대학 결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 점을 보시고 지금서부터 하나씩 분석해 가면서 지원대학을 결정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